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화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야, 오늘 너무 예쁘시다. 정말 그 약간 샹들리에 부른 그 아이돌들은 이제 이 샹들리에인가요? 그거 아닌데. 아저씨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아, 그거 아니었어요? 이분이에요. 네.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세대 차이가 나네요. 너무 옛날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또 밝게 입고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역시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자주 내려지고 있어요. 아니 진짜 걸어만 다녀도 막 한증막이 있는 것처럼 덥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삼복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며칠 있으면 말복인데 저는 그 매번 맞이하는 그 복날마다 가족들과 보양식 잘 챙겨 먹으면서 여름 건강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잘 먹어야 돼. 맞아. 버틸려면 잘 먹어야 돼. 맞아요. 잘 먹어야죠. 어.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열치열이다. 이래서 보양식 챙겨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뜨거운 거 먹으면 더 뜨겁더라고요. 이럴 때는 시원한 거 있잖아. 냉면, 얼음 그치. 동동 띄어가지고 후루룩 먹고 아이스크림 맞아. 먹고 이런 게 시원한 더 거. 시원하더라고요. 맞아. 아이고 그러니까 배탈이 안 나고 그냥 어떻게 알았어? 배가 아야해가지고. 아까 화장실 뛰어갔다 왔잖아요. 정말. 우리 진혁 씨는요? 저는 뭐 올해 아직 휴가는 못 다녀오긴 했는데 올해 여름나기로 시원한 계곡에 가서 좀 찬물에다가 좀 발 좀 담그고 만화책이나 좀 있다 오고 싶어요. 진짜 좋지. 시원한 데서 그러니까요. 수박 옆에 두고. 맞아. 선풍기, 에어컨도 필요 없어. 선풍기만 싹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전 말고 나만을 위해서. 나만 또 얼굴은 피해야 돼. 목 밑으로. 얼굴 있으면 맞아. 약간 숨 안 쉬어져. 맞아. 그래서 맞아. 만화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늘에서 서늘하게 있는 게 제일 그럼요.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얼음 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얼음을 항상 씹고 있어요. 착하다, 들고 착해. 있거나. 저 진짜 쉬는 시간에도 얼음 자주 씻고 있더라고요. 왜 착한지 조금 아니 남을 구체적으로 씹는 것보다 뒤에서.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남한테 속상한 게 있을 때 계속 얼음으로 씹어내면서 참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씹으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어쩐지 우리 유튜브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씹더라. 맞아. 아니 얼음 씹으면서 뱅글뱅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저준혁도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저의 노력을 다들 알아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아유, 네. 그럼요. 씹긴 씹었네요. 네, 씹었죠. 제가 여러분들을 씹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좀 서늘해지네요. 네. 자, 이렇게 매년 무더위가 찾아오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여름나기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 진짜 궁금해요. 옛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거 없었는데. 그런 거 없을 때? 없을 때. 야 진짜 그때는 어떡하지? 막 강아지처럼 이러면서 더위를 식혔나? 그래 뜨거운 걸 내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준비한 유튜브 사진관 주제는 여름나기의 역사입니다. 자, 모두 더위 날릴 준비 되셨죠? 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덥고요. 막 짜증나고요. 괜히 나왔어요. 무척 덥네요. 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괜히 나온 것 같아요. 그 선글라스는 어디서 사셨어요? 길거리에서요. 햇빛 차단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한번 멋있게도 보이고 싶고 그래서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추도 풀렀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나무가 덥다고 하신 거예요? 넓은 바다가 나를 끌어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수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여름방학이 계속 돼서요. 물놀이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갑자기. 애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보니 무척 좋습니다. 좋고 집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PC방에서 인터넷을 즐기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때 아닌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방학도 하고요 수영도 할 수 있어서요 더울 때가 더 좋아요. 땀나면요 상쾌하고요. 뭐 더울 땐 더워야죠. 정말 이렇게 여름나기 방법 가지각색인데요. 네. 에어컨도 수영장도 없던 과거에는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났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조선시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이 냇물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민속놀이. 이를
찬엽이라 하는데요. 친한 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물고기도 잡고 잡은 고기를 굽거나 탕을 끓여 함께 나누다 보면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겠죠. 일석삼조네요. 찬엽과 함께 이어온 세시 풍속은 탁족입니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풍류를 즐기는 것이죠. 오, 계곡물에 발 담그기. 물가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바람소리, 매미소리, 그리고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히는 탁족은 옛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피서법이었습니다. 야, 탁족 저거 보기만 해도 정말 부럽네요. 지금이라도 그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발 담그고 있고. 그러면서 시작할까? 오, 괜찮다. 그러니까요. 아니, 바닷물보다 계곡물이 더 차갑고 시원한 거 아시죠? 바닷물은 넓고 계곡은 좁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 원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얘기야.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올게요. 순간 당황했어요. 나 궁금했잖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올게요.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에서도 탁족을 포함한 더위식히는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소서팔사, 더위를 다스리는 8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소서팔사. 이게 더위를 다스리는 8가지 방법이라는 뜻이었네요. 솔밭에서 활쏘기, 활 쏘면 땀나지 않나?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 타기, 시원해. 넓은 정각에서 투호하기, 대자리 깔고 바둑 두기,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비오는 날 한시 짓기, 약간 채통을 좀 지키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치. 달밤에 개울가에서 발 씻기. 이게 제일 이거는 시원하겠다. 공감이 좀 가요. 이렇듯 다산 정약용의 소서팔사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집중하며 더위를 이겨내고자 한 선조들의 풍류 그리고 선비 정신을 노래하고 있죠. 아니 사실 저는 조선 시대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우통은 좀 벗고 등목하고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비 오는 날에 한시 짓기. 생각만 해도 약간 습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비들은 결이 좀 다르네요. 네.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나도 나는 선비 시켜도 안 해. 정말 불편해. 불편하잖아. 옷도 뭐 맨날 이렇게 다 갇혀있고. 맞아. 이러더라. 이러면서. 그럴 때 팔자로 이렇게 언제 가지? 급해 죽겠는데. 맞아. 우리 성격 급해가지고. 그럼. 자, 이렇게 소서팔사는 당시의 시대상이 많이 반영된 여름나기 방법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여름나기를 위해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한번 바로 보실까요? 어디야? 여름이 되면 물맑은 광나루 뚝섬 유원지에 피서인파가 들끓었다. 한강이네요, 한강. 그때만 해도 한강은 전혀 오염되지 않아 어디에서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지금은 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선배님은 근데 한강 가서 수영하셨겠다, 그죠?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삼복 더위를 피해서. 화씨 90도를 오르내리는 초복이 갖는 더위를 피해서 서울 시민들은 시원한 물과 강바람을 찾아 이곳 한강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푸른 물과 시원한 바람에 몸을 적시는 젊은 남녀의 수영복이 7월 햇볕에 눈부시는 한편 물장난에 바쁜 하동들의 웃음소리로 벌거숭이의 잔치는 이제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흑백 영상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렇게 수영을 즐길 정도로 한강물이 깨끗했다라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1950년대에는 서양의 바캉스 문화가 유행하면서 긴 기간 휴양지에서 여름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이제 바다다. 50년대 후반부터 도시의 시민들이 바다를 찾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캉스 시대가 열려 우리의 피서 문화가 새로운 풍속도가 됐다. 이달 하순부터 즐거운 하기방학을 맞이한 학생들과 더위에 지쳐 도시의 풍진을 벗어나온 청춘 남녀의 시민들이 바다바람을 쏘이면서 해수욕의 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영상은 흑백이어도 지금과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스타일이 그리고 네. 막 선글라스도 다 멋있고. 맞아요. 오, 패션이 너무 좋은데요? 한강 물놀이 하면 이제 한강 수영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강에는 언제 처음 수영장이 만들어졌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한 5, 60년대쯤? 그래요? 한강에 처음으로 근대식 수영장이 만들어진 게 1910년 일제강점기입니다. 바로 지금은 사라진 서빙고 수영장이라는 곳인데요. 최초의 한강병 수영장인데 그 당시에는 한강 일대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한강 수영장은 매년 2, 3만 명이 찾는 인기 피서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근대화 이전까지는 한여름에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또 더위를 식히는 걸 몇감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수영과 목욕의 개념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았던 거죠. 맞아요. 옛날에는 뭐 냇가에 가서 노는 게 목욕이었지 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물고기 잡고 하셨잖아요. 그럼 북한산 이런 계곡 같은데 관악산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뭐 가재 잡고 이랬어요. 창살로 막 고기 잡고 이랬잖아. 창살이요? 창살. 어디까지 거슬려요? 약간 신석기로 가셨는 거 지금. 창살은 내가 도구를 사용 안 해봤고 돌이지 돌. 큰 돌로 큰 돌을 쳐가지고. 이제 뗀석기로 갔습니다. 뗀석기. 됐냐? 자, 그러다가 개항 이후로 도심의 위생의 개념인 공중목욕탕과 또 여가의 개념인 수영장이 따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심 속의 수영장에 여러 개가 생겨나면서 멀리 가지 않고도 시원한 여름나기를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1960년대 여름나기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음이 치솟는 여름에. 표현 너무 멋있다. 젊음이 치솟는 여름. 한여름에 무덥고 찌는 듯한 더위. 젊음과 직결되는 태양의 계절을 맞아 바닷가, 강가 수영장에는 힘차게 뛰노는 젊음의 인파로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와. 배우신 분이야 저거. 수목급이신데요? 너무 낭만적이다. 낭만이 여기 있고 젊음이 여기 있고 또한 힘의 약동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잖아요. 이 1960년대인데도 수영복 스타일이 너무 멋지고 약간 여름나기용 신상 수영복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약간 비키니 스타일로. 맞아요. 거기다가 또 필요한 게 있죠. 모자와 선글라스 다 갖춰줘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싹 넣을 수 있는 비치백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필수죠. 거기다가 그 선쿠션 여기서 왜냐면 사진을 먼저 찍을 때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피해야 된다. 선쿠션 딱 그렇지. 바르고 이제 딱 거기 그렇지. 딱 누워가지고 태닝까지 쫙 야, 나 진짜 놀러 가기도 전에 수업 쓰겠네. 그냥 수업, 가지 수업. 마. 가지 마. 돈 쓰려고 가는 거지. 아니 도대체 거기서 살짝 누워서 사진만 찍고 올 거면서 그리고 발만 물에 담그고 아우 차가워 가자 이러고 가자. 사진 몇 장 찍고. 맞아요. 몇 장이란요? 몇백 장이지. 아 근데 이렇게 소영 씨처럼 사실 여름철 휴가 떠나기 전부터 이것저것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 또한 여름나기의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한데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런 풍속을 호되게 꾸짖는 캠페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혼내요? 분수에 맞는 피서를. 아, 분수에 맞게 다녀라. 아니 이때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신다. 너무 센데요? 니까지 깨 피서를.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도심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비서 연구들을 경쟁이나 하듯 사들이는 이가 많은데 이 가운데는 빚을 내가면서까지 분에 맞지 않은 놀이를 즐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와, 저 꼬마 봐요. 지금 연기를 너무 잘해. 튜브 사달라고 떼쓰는 연기. 자기야, 내서 번 돈을 무더울 때 분에 맞게 쓴다고 해서 다 달바는 못 되지만은 그렇다고 지나치게 낭비를 하거나 빚까지 얻어 쓴다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놀이는 형편과 분수에 맞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유 사실 요즘은 그 여름나기 그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그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4인 가족이 한 번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숙박비 엄청나죠. 회 한 접시 먹으려고 하잖아. 회가 또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진짜 목돈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름방학이 이제 또 시작됐잖아요. 그럼 8월 성수기에는 야 극성수기여서 맞아. 어딜 가도 사람이 많고 돈도 되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촌캉스라고 해서 한적한 시골 마을의 민박집을 찾아서 소박한 여름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농촌 경제도 살리고 조용하게 휴가도 즐기고 일석이조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의 여름나기 로망 중 하나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호캉스. 호캉스도 좋지만 호캉스. 이 도심 속 호텔에서 편안하면서도 럭셔리한 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뉴스와 함께 저희도 호캉스 한번 떠나볼까요? 직장인 김정원 씨 가족은 이번 여름 휴가를 도시 모텔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 럭셔리하다. 먼저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배우며 직장과 학교에서 경직됐던 근육을 풉니다. 점심시간에는 전문가로부터 테이블 매너를 하나하나 익힙니다.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기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스케줄을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 멀리 가려고 하니까 요즘 항공파업에다 뭐에다가 번거로움도 있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갖고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저렇게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대중적이진 않았다고 해요. 네네, 그럼요. 아, 예전에는 뭐 휴가철에 서울 시내 호텔이 텅텅 비어서 오히려 더 저렴했거든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 뭐 한 3분의 1이 다 어디 가. 그런데 호캉스가 대중화되면서 지금은 휴가철에 예약조차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호텔 바우처를 받을 게 있어서 연락을 하면 꼭 이때는 안 된대. 맞아. 또 성수기는 안 돼. 호텔 여름 패키지의 백미는 역시 야외 수영장. 이 호텔 수영장은 도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데다 숲으로 둘러싸여 이국에 휴가를 온 기분입니다. 사람들이 없어도 좋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데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애들 놀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이렇게 쉬었다 가면은 휴식도 되고요. 사방이 녹지인 이 호텔은 곤충 채집 패키지라는 이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보물찾기나 영어 뮤지컬 아카데미를 여는 호텔도 있습니다. 요즘 호캉스보다 오히려 더 즐길 거리가 많았네요. 그러네요. 3, 4년 전부터 등장한 호텔의 여름 패키지 상품. 새로운 틈새 휴가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여름나기 방법도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방금 만나본 장소들 외에 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장소 있으세요? 저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요?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 들으면서 막 춤도 추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막 물총 쏘고 막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그 가보고 쫄딱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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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 물총 쏘고 그러면 아주 싸움 나지. 아이고,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어. 요즘에는 그 물총 쏘는 게 시그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맞아. 페스티벌에서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근데 얼굴에 막 그건 이제 싫어해서 쏘는 거. 너 집에 가라 이러면서. 집에 가라 이렇게. 이렇게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물축제는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여름나기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도심 한복판이 축제의 장으로 변하면서 더위도 날리고 무료한 일상에서의 해방감도 느낄 수 있는데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축제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엄청 웅장한 음악이 나오는데요? 와, 야. 아, 물총으로 그 지구를 구하는 건가? 외계인한테? 외계인이 지구인을 습격했네.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던 도심 한복판이 커다란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물총을 쏘고 온몸이 흠뻑 젖은 줄도 모른 채 신나는 음악에 축제를 즐기다 보면 더위는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노래랑 이 분위기가 너무 젊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온 지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저기서 춤추고 놀려고요. 이게 사실 그 동남아 국가들에서 있었던 그 송크란 축제가 한국에도 온 거잖아요. 오래간만에 찾아온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씨에 시민들은 곳곳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즐겼습니다. 이야. 이렇게 밖에서 여름을 즐기는 방법도 많지만 그렇다고 여름 내내 밖으로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집안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려면 선풍기가 필수인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선풍기를 사용하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금이요? 세금이요. 아니, 뭐 에어컨 많이 쓰면 누진세 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선풍기도 세금을 낸다고요? 맞아요. 네. 야, 더럽네, 진짜. 근데 더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이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잡종세 때문이라고 하네요. 잡종세를? 네, 잡종세. 일제시대 때 잡종세랑 있었다고요? 네, 당시에 공가품에 속하던 선풍기, 피아노, 뭐 금고 같은 여러 잡다한 물건에 붙은 세금이었는데요. 이게 광복 직후까지도 이 잡종세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잡종세도 좀 놀랍긴 하지만 일제감정기에 선풍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놀라웠긴 한데 선풍기는 언제 혹시 발명이 된 건가요? 그건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선풍기는 천장에 매달려서 추의 무게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팬 형태로 무려 160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1600년? 이걸 이제 1882년에 에디슨이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선풍기로 만들었는데 볼까요? 모양이 좀 독특하죠? 오, 저거 들고 다니는 게 더 땀나겠는데요? 터널 주먹으로 넣을 것 같은데. 야, 저 전화기처럼 생겼는데 받았다 큰일 나겠네. 아니,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네. 이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선풍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풍기는요, 1959년에 만들어진 금성사의 선풍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야, 지금의 선풍기 모양이다. 네. 비싸다, 지금. 골드스타. 당시에 그 수입 선풍기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사실 쉽게 들여놓을 수 없는 고가의 가전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선풍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빠른 속도로 선풍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선풍기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거듭나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국산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해외 시장 개척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립 공장인가 보다. 정부의 수출 정책에 힘입은 금성사에서는 라디오와 선풍기 등 각종 전기 기구를 생산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출 대호평을 받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현재까지 약 60여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야, 지금은 그 지하철 냉방이 너무 세다고 양 냉방칸이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지하철에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위에 이게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는 80년대까지 선풍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에어컨으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름나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바로 선풍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시절 추억의 선풍기 광고 영상 한번 만나볼까요? 좋아요. 이젠 선풍기도 컴퓨터 시대. 강하게, 약하게, 세차게, 자동으로 바람이 바뀌는 컴퓨터 설계. 컴퓨터 선풍기. 45년 전에 컴퓨터 선풍기. 나 너무 웃긴 게 강하게, 약하게, 세차게. 뭔가 강단 있어 보인다고. 네. 와, 신기하다. 네, 아니 선풍기가 대중화된 1970년대에는 국산 에어컨도 개발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보기 어려운 가전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 최초의 에어컨이라네요. 아, 그럼 이 귀한 에어컨은 주로 당시에 어디에 설치가 되었었나요? 이게 말이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인 극장과 공연장에 설치가 됐는데요. 당시에 그 신문 지명 광고를 보면 완전 냉방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눈에 띄죠. 그러네요. 완전한 에어컨. 아니, 극장에서 영화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에어컨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에어 갈 것 같아요. 컨디션. 야. 컨디션.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가정마다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더위를 피하러 아주 시원한 은행이나 공항으로 피서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와, 우리 큰아버지가 되게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에어컨 있어. 그때 에어컨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가족이 5명이 다 갔어. 갔는데 친척들이 다 와 있어. 그 에어컨 하나 틀어놓고 한 20명이 넘게 수박 먹으면서 그러니까 피서를 글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 컸어요. 가정용인데도 요만해서 이만했잖아. 예, 한쪽을 크게 차지했어. 맞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은행을 최고의 피서지로 만들었던 추억의 에어컨 광고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왼쪽, 오른쪽. 이거. 바로 북극곰 나왔네. 북극 바람을 자동 회전시키는 에어 스윙 에어컨.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방안 구석구석 시원해요. 그뿐인가요? 전기료도 소음도 크게 줄었어요. 에어컨. 영업장에서는 성 커스텀 에어컨. 분리형 에어컨 탄생. 분리형이다. 실외기. 소음은 밖으로, 찬바람은 안으로. 소음이 없는 분리형 에어컨. 그 전까지는 지금 실외기랑 일체형이었는데 이때부터 분리가 된 거네. 조용해서 좋아요. 한꺼번에 방 4개까지 냉방되는 에어 멀티 에어컨. IC 기능에 또 냉방기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나왔으면 이름 자체가 대우 IC 에어컨이었어요. IC 냉장고. 시원하긴 하지만 나중엔 욕이 나와요. 자, 요즘에 선풍기와 에어컨 말고도 일상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고마운 여름 상품들이 많은데요.
이색 여름나기 아이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후텁지근한 사무실. 회사원 민재원 씨의 책상 밑에는 독특한 선풍기가 있습니다. 발판에 발을 올리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지압까지 가능한 제품인데 더운 여름 신발 속에 땀이 차는 불쾌감을 덜어줍니다. 잠깐만. 발선풍기. 저거는 약간 좀 다른 사람한테. 매트 원단에 냉매가 들어있어 체온을 낮춰주는 쿨 방석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전기료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직장 생활도 아이템빨이네요. 통에 물을 넣어 얼린 뒤 그 냉동된 팩을 이용해 건조하지 않은 바람을 만드는 신개념 선풍기도 등장했습니다. 와, 저건 되게 갖고 싶다. 한 패션 업체는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빙과 제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시원한 느낌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티셔츠 등의 6가지 장수 아이스크림의 이미지를 접목한 한정판입니다. 오, 특이하다. 시원해 보인다. 평소에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재밌어가지고 남자친구 하나 사주려고 보고 있었어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재미있게.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고 왔는데 벌써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심지어 추워요.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시대별 여름나기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건강하고 스마트한 여름나기 방법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허를 찌르는 충격과 공포, 믿기 힘든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당신을 기다린다.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진짜 무서웠잖아. 내가 소영이로 보이니? 박소영 씨? 아, 맞아요. 접니다. 머리카락만 봐도 알 것 같아. 저예요, 저. 아니, 남을 씹는 것보다 뒤에서. 그러니까 남한테 속상한 게 있을 때 계속 얼음으로 씹어내면서 참아내는 거 아니에요? 씹으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어쩐지 우리 유튜브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씹더라. 맞아. 이렇게 저의 노력을 다들 알아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아유, 그럼요. 쉽게 씹었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씹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좀 서늘해지네요. 네.